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65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5차 최고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내실 있는 국감의회에 애쓰신 의원님들과 정부 공직자, 중의원을 나왔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예산 심의와 법안 심의가 있을 텐데 한국당은 이번만이라도 제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해찬 총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을 중요하도록 내세우자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들이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2016년 새누리당 대표로 뽑힌 당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를 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공수처를 이제는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다름이 아니고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일본에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열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즉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간 꽉 막힌 한일 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러시아를 내일 방문합니다. 그동안에 공공 외교 차원에서 우리 당과 러시아 당이 1년에 한 번씩 서로 교류하기로 약속을 해서 올해는 제가 방문을 하고 내년에는 통합 러시아 당에서 한국을 방문을 해서 양국 간에 정당 간의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에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네,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결국 민생은 없고 인내, 정쟁만이 남았습니다. 만사, 조국 탓으로 일관하고 또 엉터리 같은 검찰개혁의 반대 주장만 일삼은 자유한국당 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뿐입니다. 특히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합니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 기소권,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경찰 수사 사건의 송치 등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정권 연장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창 대표의 독립된 수사기관, 진수희 의원의 공기처, 이재호 의원의 별도의 사정기관, 정몽준 대표의 공수처, 김문수 전 지사의 공수처 등 20년이 넘게 자유한국당의 주요 인사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정권 연장을 위해서 공수처를 주장해 왔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야당인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란 말입니까? 야당 탄압령, 게시파포는 더더욱 아닙니다. 집권당 쪽에서 유명한 7천여 명의 고위공직자를 주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겁을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을 내야지 야당이 겁을 낸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공포수사청이 아닙니다. 검찰은 잘못하면 0.1%만 기소되고 일반 국민은 40%가 기소됩니다. 잘못하면 국민이든 검찰이든 똑같이 처벌받는 법 앞에 평등한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공정수사청일 뿐입니다. 공수처는 절대로 옥상옥이 아닙니다. 비대한 검찰의 권력은 마땅히 분산해야 합니다. 우선 조직적으로 분할해서 권력의 분산을 이루고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해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경찰에 나누고 그렇게 해서 검찰 권력을 국민의 권력으로 되돌려놓는 방향이 검찰개혁의 주요한 그 핵심 과제입니다. 당연히 공수처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리 검찰을 수사할 수 있고 특히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공수처입니다. 비리 검찰을 수사하고도 기소할 수 없다면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셀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견제장치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검찰에서 생기는 만악의 근원은 바로 여기서 아무도 견제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셀프 수사는 물론 셀프 기소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검찰과 분립해서 말 그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7명의 추천위원 중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야당목 2명이 반대하면 아예 추천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공수처가 정권의 장기 집권용이나 홍의 수사청이니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검찰개혁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자유한국당의 기백만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다고 패스트트랙의 과정에서 저질러진 그들의 범법 행위가 검찰의 눈에 의해서 결코 가벼워지진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위반 행위는 그것대로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또 사흘 이틀 뒤에 3+3 회의에서 중대한 고비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과 이틀 뒤에 있는 3+3 회동이 이번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에 중대한 고비가 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엉터리 선동을 멈추시고 자유한국당이 진전된 제안을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합의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가 우리나라에 준 도원을 국회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주 G20라고 불리는 세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가 처한 위협 요인으로 무역 분쟁의 격화, 정책의 불안정성 확대,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 그리고 금융 취약성 확대 4가지를 꼽았습니다. 모두 우리 경제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 지적들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세계 2대 경제권인 미국과 중국의 최근 경제 상황에도 심상치 않은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0%로 분기별 성장률이 발표된 199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과 유럽의 하강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도 어렵게는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제조업 전망 핵심 지표인 구매자 관리지수가 47.8%로 지난 10년간 최저치입니다. 미 연방준비은행 추정에 의하면 3, 4분기 경제 성장률은 기존 예상치 2.1%에 미달해서 1.8%에 머물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의 쌍두마차가 무역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국가에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로 가중될 것입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독일, 홍콩, 싱가포르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3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확장적인 통화 재정 정책입니다. 둘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 개혁 정책입니다.
셋째,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포용 정책입니다. 특히 회의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첫째, 충분한 재정 정책에 여력이 있으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둘째, 보다 완화된 통화 정책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의 확대와 함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특히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가 실시해온 확장적 재정정책, 혁신 성장정책, 포용 성장정책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우리 국회는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 경제 3법,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등 규제 개혁 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안도 첫 기회에 통과시켜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 다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시의원입니다. 예, 토요일 수초동과 국회 앞에서 동시에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KBS의 의뢰에 의해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2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5%로 국민의 절대다수가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요구를 국회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서 검찰이 일을 잘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충돌과 관련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출석 요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검찰이 일을 잘하고 있다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적극 응해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수처에 대해서도 왜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인영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수처는 중립성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 당의 경우에는 야당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평가받을 수도 없고 자유한국당 역시도 야당 때부터 계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 당만의 주장이다라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검찰 개혁을 막으려 하지 말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왜곡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의사에 기반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에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우리 당 박홍근 의원님이 내신 자료를 보면 주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에 4명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전체 가구의 40%가 무주택자임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게 벌써 3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속적인 개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올해 법무부의 주요한 추진 업무이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이나 장애 집회만 할 게 아니라 국회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도 이제는 법 개정으로 경제적 약자인 국민의 명령에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원 최고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로 보통의 국민과 똑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는 공정수사청입니다. 주말에도 국민대에서 초동과 여의도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촛불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완수를 이룰 때까지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존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외칠 때 자유한국당은 봉헌 집회로 국민들의 명령을 거스르는 길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막말과 악담이 정말 넘쳐났고 저주와 선동이 넘쳐났습니다. 민생 외면 정당, 개혁 반대 정당의 틀에 스스로 갇히지 마시고 국민들의 명령을 이행하는 정당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숫자를 동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입니다. 공수처, 공정수사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 가지 전부일 수도 있겠죠. 첫째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 두 번째는 국민들과 똑같이 수사받기보다는 특권을 누리고 싶다는 것. 셋째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애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검찰도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 국민들의 뜻과 국민들의 명령을 정확하게 헤아리기 바랍니다. 경제 파탄론이나 경제 붕괴론은 경제의 가장 리스크가 큰 심리적 위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또 희망을 갖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냉정하고 근거 있는 판단과 분석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장되거나 왜곡된 논리로 붕괴, 파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더 무너뜨리고 위축시키고 소비를 위축시켜서 결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좀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세계 90% 지역에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 IMF 신임 총재의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고용, 외국인 투자 그리고 온라인 소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2분기 고용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 10번째, 3050 클럽 가운데서 2번째로 높습니다. 9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가 2015년 이래 가장 적은 수입니다. 15살에서 64살의 고용률은 1989년 통계 발표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15살 이상 고용률은 96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16개월 연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200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용자 노동자 증가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용직의 비중이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첨단 소재 부품이나 AI 등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정부의 재정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군형 일자리에서 군산형 일자리가 시작되고 아림과의 호성, 현대모비스, 삼성 디스플레이 등의 투자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 체감하지 못한 기업과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투자를 독려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위기감을 갖기보다는 기대감을 갖도록 제시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소비는 집계 때마다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소비 시장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교한 지원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또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경제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클로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조롱하는 광고를 송출 중단했습니다. 구글코리아도 유튜브에서 생성 유통되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자 피해분들에 대한 폐륜적 영상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그 영상들에 우리 기업 광고까지 붙어있는 기막힌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지 않고 더 강하게 비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들과 동등한 의무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른 최고의 윤석열 총장은 한길의 기자를 고소 취하해야 합니다. 보도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이를 가리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는 총장이 하급기관에 직접 고소하고 그 하급기관이 직접 수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하명수사나 다름없고 이해충돌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검찰권 사유화라는 지적에서도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권력의 힘으로 언론을 제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고소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사과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지 말고 쿨하게 소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최고의 저는 오늘 대입 제도 중 수시 정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공정이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검찰개혁 역시 그 목적은 검찰권을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정하게 행사하자는 것입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에서도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공정이란 불변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시대와 장소에 따른 공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어떤 것을 공정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수시보다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유한 가정에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게 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정시 확대로 인해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많은 국민들께서는 설령 정시가 확대되어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을 더 많이 진학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다는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입에서의 정시의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미래 시대에 맞는 교육을 고민하시는 교육 전문가들께서는 우려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공교육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공정이 시대의 과제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시를 확대하더라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낮추는 방향의 출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곧 교육에서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종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뿐만 아니라 대입에서의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강민준 최고의 네, 오늘 그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날인데요. 물론 겸임위원회는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경제를 다루는 다양한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이 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오로지 조국 관련한 이슈에만 카메라가 몰리고 언론이 몰리는 이런 비정상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정감사를 하다 저는 너무나 사실은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이 국정감사가 갈 의미가 있나 이런 정도로 이 비정상의 상황이 계속됐었는데요. 우리로서 이 비정상의 상황은 정말 끝이 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고자 필사적으로 길을 쓰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의교단임식의 동원 집회는 민주주의와 자발성을 상징했던 광화문의 촛불광장 집회 역사를 왜곡시키고 변주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수정법을 독재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맥락도 없고 그리고 이런 식의 정말 억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이야말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고자 하는 그 민주주의 강화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독재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하려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서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 부패를 기소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도 스스로 걸리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까? 권력이 클수록 견제와 감시도 커져야 합니다. 이제는 서초동의 촛불이 여의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3분의 2 이상이 지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공수처 논의에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최고위원.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의 공통점은 빈곤 문제 해결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빈곤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현장 실험을 통해 빈곤 퇴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을 노벨위원회에서 수상 이유로 꼽았습니다. 디플로 교수는 말라리아 예방 접종자를 늘리기 위한 단순 공로보다 경제적인 지원으로 콩을 제공하여 접종자 수를 늘렸고 교육 지원 사업에서 구충제를 공급하는 실험에선 구충제 복용으로 질병 결석이 줄어들면서 학력은 물론 소득 수준도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어느 편의점주가 쓴 SNS 글에서 가난은 인간을 낡게 한다 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빈곤을 그대로 표현해 숨이 턱턱 막히는 공감을 주어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를 빌리자면 가난의 모습은 가난의 원인이 아니라 일정 부분 가난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몸과 정신이 멀쩡한데 가난하다는 말은 틀렸다. 가난하면 몸과 정신이 멀쩡할 수 없다라고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4년 송파 생모녀 사건을 비롯한 가난으로 병들어가는 사회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빈곤의 악순환에 대해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모두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도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가 오늘 종료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그동안 조국 국감으로 도배한 자한당에 대해 국민들은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평화 안보를 구축하고 경제와 무역전쟁의 국가 간 정상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20년 예산안 심의가 눈앞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적폐 수호를 위한 공수처 반대, 장애 집회에 매몰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 떼쓰기 당정으로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 예. 지금 검찰은 일을 잘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는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행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도 장악했다.
남은 것은 믿어보도록. 이 모순된 두 가지 멘트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나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말입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장악됐는데 검찰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도 민생도 내팽개친 채 지난 19일 또다시 거리로 나선 자유한국당의 동원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런 영혼 없는 멘트로 또다시 국민들을 혹세 맹명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법안이 얼마나 야당의 견제와 균형을 담보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이렇게 죽자고 반대하는 것은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국민위에 군림해왔던 그동안의 사법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에 다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짧은 새 치어로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노력을 하지 말고 검찰 개혁에 즉각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가 예, 오늘은 74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민생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경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경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도 이제 분리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이곳으로 전환하겠습니다.